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특집 1편 그리고 2편 이렇게 영상 2편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트 컴퓨터라는 관련주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관련주들을 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 길게 가지 않고요. 특집 2편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다 다루기에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정보가 부족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의 변화의 흐름이 섹터별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간단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계속 거기에 적층하는 구조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이 디지털 헬스케어 특집 1편이기 때문에 비트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이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의 동향과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헬스케어라는 표현도 쓰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비대면 진료, 그리고 원격 의료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헬스케어는 뭐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디지털 헬스케어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응용이 돼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말 그대로 휴대폰을 활용한 헬스케어 기술이겠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경험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재 원격 의료,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어떤 정책 변화들, 그리고 의사협회와의 조율, 이런 것들이 현재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용어 정리를 통해서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병원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통신 장비가 있는 곳에서 원거리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 또한 하고 처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요. EMR과 EHR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영어 약자인데 이 EMR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그 의무 기록을 이제 남기는 그런 전자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 종이로 예전에는 차트를 썼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의사분들이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대한 의료 기록들을 저장하시고 남겨놓으셔서 다음에 재방문했을 때는 과거의 이력들을 보시면서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EMR, EHR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별 정책 산업 동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책의 핵심은요,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메디케어 수혜자 대상 원격 진료가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메디케어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과 상관없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 메디케어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미국 연방의 의료보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정책 내용이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표적인 나라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일본이 고령화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전체 의료비 중에서 노인 의료비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할 만큼 이 노인에 대한 의료 시스템 도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메디케어, 이런 혜택을 지금 추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특징은요, 영국 같은 경우에 게놈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게 유전자 데이터를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수집이 많이 돼야 이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원격 진료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은 데이터 모델 구축,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유럽의 정책은 데이터를 의료산업 디지털 전환의 필수 자원으로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중국을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전체 분석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 15년에 넘어오면서 중국도 지금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넓은 국토를 감안해서 의료 접근성 개선이 어렵죠.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원격 의료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2014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전면 허용하였다.
이미 얘네는 지금 이거를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유전차 분석을 진행하기로 해서 정밀 의료 육성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런 거는 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을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전략이 있었고요. 한국판 뉴딜, 여러가지 디지털 헬스 서비스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느낄 만큼 이게 우리 삶에 다가왔던 어떤 그런 정책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어떤 이제 공약들이 있는가를 보면요.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유전차 통합 제어 기술 및 산업 지원, 디지털 병원,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 의료 시스템 혁신 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했다.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요거는 사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시가 됐죠. 그래서 의료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개개인들이 이런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도서 산간지역,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를 해서 이걸 보편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공약입니다. 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 확대 및 정밀 의료 촉진,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보면요.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1520억 달러 정도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2조 원 규모의 시장인데 이게 2027년으로 가면 약 610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평균 18.8% 비율로 증가하는 시장 분석인데요. 이 중에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모바일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시스템, 그 다음에 헬스 분석,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시장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국내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관련주로 이제 묶이고요. 그 다음에 JLK, 라이프 시멘틱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컴퓨터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 2편으로 요 JLK와 라이프 시멘틱스를 묶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유비케어가 있고요. 케어랩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여기는 없지만 이지케어텍,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온라인 예약으로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굿닥, 그리고 똑딱, 닥터나우 이런 세 가지 플랫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을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손을 꼽습니다. 굿닥이라는 회사에서는 굿닥이라는 앱을 쓰고 있고요. 비브로스, 아까 말씀드렸던 유비케어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비브로스에서 똑딱이라는 이제 앱을 출시를 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이제 닥터나우라고 하는 이제 앱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세 회사가 모두 다 이런 의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굿닥은 케어랩스의 자회사입니다. 케어랩스는 원익홀딩스가 최근에 대주주로 지분을 취득을 해서 기존 대주주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24.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케어랩스는 지금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상장한 유비케어는 비브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브로스는 똑딱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고 이 유비케어가 GC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헬스케어인가? 녹십자 그룹에서 52.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녹십자가 대주주예요. 녹십자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케어랩스도 사실은 이 녹십자가 추가적으로 인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원익홀딩스가 가져가는데 이 GC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닥터나우 같은 경우는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닥터나우라는 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딱과 굿닥은요 좀 비슷해요. 저희는 저희 애기 아플 때 똑딱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병원 미리 예약을 해서 대기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간다라든지 비대면으로 한시적이었지만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가까운 병원의 약국을 찾고 또한 실손 의료보험비를 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앱입니다.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라고 해서 MAU라고 하는데
굿닥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150만 명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똑딱 같은 경우는 이제 95만 명 정도, 닥터나우는 10만 명, 이런 규모로 지금 가입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컴퓨터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983년 8월에 설립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설립자예요. 이 조현정, 이 회장님께서 비트컴퓨터를 설립을 했는데 1983년이면 사실 저 태어나고 그 다음 년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40년 된 건가요? 그러네요. 40년이 거의 가까이 됐는데 국내 벤처기업 1호, 소프트웨어 기업 1호라고 얘기하는 비트컴퓨터입니다. 요분이 설립을 하셨고 이때부터 여러 가지 IT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까지도 계속 확장을 해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총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280억 정도 규모고 코스닥에는 1997년 7월에 상장했습니다.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는 1600만여 주가 되고요. 대주주는 조현정 외 3인이 25.34%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요분은 이제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전진호 요분이 대표이사로 현재 부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을 보면요. 의료정보사업과 교육사업, 임대사업으로 나뉩니다. 임대사업은 우리가 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니까 빼고요. 교육사업도 간단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장님의 어떤 기업 철학에 따라서 IT 관련된 이런 교육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매출은 지금 현재 16.6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핵심 사업은 이 의료정보 사업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정보 시스템 쪽이 가장 많은 72.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보고 있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아직은 지금 산업이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6.0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정보 사업과 교육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 교육센터라고 하는 이런 자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프로그래밍 과정, 국비 취업 과정, 전문가 과정, 기술들을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비트 캠퍼스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16.67%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의료정보 사업 부문과 디지털 헬스 사업 부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알아보면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따가 설명을 제가 드릴 거니까 여기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여기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병원, 그리고 의원, 그리고 약국 이렇게 나뉘는 솔루션들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중대형 병원들, 뭐 대학병원 이런 거고 의원은 지역에 이제 곳곳에 이제 퍼져 있는 소규모 의원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 각각의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줌으로 여기에서 많은 매출들이 나오고 있고요. 약국은 뭐 약국 경영관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비즈팜이라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의 기반은 클라우드 기술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 사업 부문은 6% 정도 되는 작은 매출 비중이지만 여기도 점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격 의료 관련된 비트케어 플러스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모바일, 휴대폰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비트케어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근로자 건강관리 솔루션 워크케어. 이름이 비슷하고 조금씩 달라서 처음 접하실 때는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대부분 지역적인 사업 영역들이 많아요. 핵심적인 건 여기 클래머와 비트플러스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된 비트케어 플러스가 돋보이는 핵심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비트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영역인 클래머입니다. 클래머는 영어 약자에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클라우드의 약자와 EMR 이게 합성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머라고 이렇게 솔루션 명칭을 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의료정보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서버를 그리고 컴퓨터 시설을 구축을 할 필요가 없이 비트컴퓨터가 제공하는 이 클래머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해서 OCS나 EMR 그리고 ERP 병원에서 활용하는 이런 업무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EMR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자 의무 기록을 뜻하고요. OCS는 처방 전달 시스템입니다. ERP는 뭐 사실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개념이라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인사, 급여, 회계, 물류, 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도입할 경우에 병원에서 장점은 뭐냐? 물론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병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지원해줍니다. 서버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리고 쓴 만큼만 내는 이 종량제 요금제로 인해서 월 구독형 결제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드는 프로그램 구축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 또한 완벽한 암호화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들이 바로 EMR 솔루션의 예시 화면입니다. 모바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차트 그래프나 병동 간호 혈당 기록 등을 이런 데 모바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레머는 중대형 병원에 해당된 거고, 요건 의원, 중소형 의원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EHR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원 이제 도입이 된 솔루션이다. 비트플러스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차트 영상으로 분석하는 그런 개념이고, 똑딱 아까 어플 소개했죠. 이런 여러 가지 병원 관련된 내용들을 이 비트플러스에서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비트플러스를 활용하는 화면의 예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격 의료에 대한 제품입니다. 비트케어 플러스라고 하는 상품을 출시를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별도의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이 작은 의원들 이런 데서 원격으로 화상 진료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면 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대형 병원에서 해당 자료를 통해서 어떤 진료와 수술 정보들을 서로 교환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특별히 이제 활용 범위를 보면 가정 내 고혈압 환자, 당뇨, 심질환자들, 그러니까 만성질환자죠. 우리가 원격 진료를 꺼려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오진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봐야 되는데 전화나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는 걸로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냐, 이런 오진 확률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지금 반대하는 게 가장 큰데,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지 어떤 진단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니즈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관리가 필요한 성인이나 노약자들도 이러한 솔루션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용 범위가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트케어 플러스가 구축되어 있는 현재 실적입니다. 보시면 국공립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병원, 그리고 교도소 이런 데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방기관, 복지시설, 그리고 건설회사, 해외에 있는 이제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원격 진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용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원양어선, 멀리 있는 그런 근로자들에게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 비트케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독립 가상의료 키오스크예요. 이렇게 보이시는 부스 안에 사람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기 들어가서 화면을 통해서 원격 진료를 받고 간단하게 여기서 혈당 체크라든지 혈압 체크, 몸무게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여기 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사생활 보호가 되죠. 어떤 사람들이 내 대화를 듣는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상담 비밀이 보장된다. 정신 상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해를 입거나 몸이 아파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진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고충 상담, 정신 상담도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용 범위가 높을 것 같아요. 비트컴퓨터 관련된 주요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2021년 12월에 나왔던 뉴스인데, 비트컴퓨터가 아까 비트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트플러스를 의원 대상으로 5,000곳 이상의 장비를 구축했다. 이게 21년 자료인데 지금은 한 6,000곳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인프라가 부족한 의원급 기관의 화상통신 장비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더 수요가 증가했죠. 그리고 한컴위드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의료 전자서명 사업에 나선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사실 원격으로 진료를 하면 이 사람이 본인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이 이거를 받을 수 없어서 제3자가 대신 약을 받는다. 이건 좋은 의미지만 제3자를 통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악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전자서명 기술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서명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한컴 위드와 이런 전략 제휴를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처방전 발급 및 전자 의무 기록 시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서명을 개발을 했고, 이 비트컴퓨터의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에 연동될 계획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2년 11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뉴스예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가속도 예상의 강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고, 비대면 진료는 국외 거주자나 장애인들,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나 1회 이상 대면 진료와 만성질환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 디지털 지원에 비트컴퓨터 등 16곳이 선정이 됐는데, 22년 5월 뉴스네요. 보면 JLK, 비트컴퓨터 등 16개 컨소시엄에 선정된 회사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 시스템 구축 지원, 이런 것들이 있죠. 보시면 비트컴퓨터가 어느 지금 사업 내용이 채택이 됐냐면, 클라우드 기반 병원 시스템 보급 확산. 클라우드 기반 중점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16곳 중에 선정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지케어텍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지케어텍은 의원 쪽보다는 대형 병원 중심으로 사업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와 이지케어텍이 사업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트컴퓨터는 의원 기반 솔루션도 장착을 하고 있고, 이지케어텍은 중대형 병원 중심으로 사업이 맞춰져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예요. 이게 올해 1월 31일 얼마 안 됐죠.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비대면 진료, 맞춤형 헬스케어 기대감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국회에서 열린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미팅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대면 진료를 지금 열어줘야 되냐,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시점인데, 분위기가요. 의사협회에서 과거에는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 협의체 1차 회의를, 1차 회의면 이제 처음 시작한 거죠. 이걸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내용도 물론 의료계에서는 이제 핫한 뉴스긴 한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요거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연 언제 열어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결론이 안 났지만 2차 회의가 또 이제 예정 중이에요. 이제 2월 9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때 비대면 진료 지역 의료 강화 이슈 현안으로 다뤄질 거고, 이게 만약에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의료정보 시스템 기업들, 아까 설명드린 비트컴퓨터나 그 외 관련주들 기업들이 사업 기회가 확대될, 당연하죠. 무조건 이거는 좋은 반영으로 아마 긍정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반발을 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려를 해서 반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압박과 이 여론에 의사협회도 조금 동조를 하고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제도화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지만 관련주들의 차트를 전부 다 봤어요. 재무들도 전부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재무의 데이터만 보면 비트컴퓨터가 재무적으로는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매출 기준으로 20% 정도 나올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20%가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유비케어도 그렇고, 케어랩스, 이지케어텍, JLK, 라이프심텍스, 모든 기업을 다 봤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기업이 없고요. 물론 유비케어가 매출면에 있어서는 훨씬 높죠. 하지만 이익면에 있어서는 단연 비트컴퓨터가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분이면 확실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이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포화 상태죠. 새로운 사업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헬스 원격 진료에 대한 제도화가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도 상당히 양호하죠. 21%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해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뭐 이슈가 있어 보이는 내용들은 재무상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관련주들의 차트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은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요. 먼저 유비케어 바닥을 찍고 바닥 시점에서 57%가 지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7,300원대까지 올라왔죠. 여기를 지금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케어랩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승하는 흐름들. 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은 조정들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그때 정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조정세를 겪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JLK도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기대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관련주죠. 현재 4,500원까지 바닥 시점에서 46.45%가 지금 올라와 있는 시점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도 사실 실적 면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회사고 유볼도 좀 불안한 회사이긴 하지만 주가 반영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지케어텍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최저점 기점으로 해서 약 73%가량 이제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점이죠. 전고점 대비로는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이만큼 시장에서 기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또한 바닥에서 47%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흐름들이 다 비슷해요. 인성정보가 흐름은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3등주, 4등주 정도 되는 이제 순위인데 가장 흐름이 저조하지만 이 또한 역시 바닥 시점에서 33% 이상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비트컴퓨터의 차트를 보면 비트컴퓨터도 요날 작년 10월 13일 바닥 기점으로 4,825원에서 현재 7,835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 보면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 있고요. 지금 매물 소화를 계속 하면서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요 금액대 밴드에 가장 많은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을 누리고 계신 상황이시긴 한데 제가 뭐 지금 시점이 어떻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산업이 개화되지 않았고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가 허용이 되고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 아마 지금 시점의 가격 또한 그리워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설명을 드리는 건 지금 매수를 하셔라 뭐 이런 추천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놓치고 공부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향후의 뉴스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기간을 설정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어떤 종목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전략들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장사의 보물지도 늘 참여해 주시고 점점 구독자들도 늘고 있고요. 수익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공유해 주시는 그런 즐거움들도 누리고 있는 시점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통해서 이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누리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김 대표님께서 꾸준하게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뭐 리딩방 뭐 이런 방이 아닙니다. 건강한 투자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그런 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특집 2편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